일자리를 찾기 힘들고 일자리가 있어도 체감 경제는 어렵다. 현재 고용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긴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앞으로의 고용 상황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죠.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고용 여건, 참사라 불리는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해서 꽤 네. 오랫동안 지금 얘기를 이끌어가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10월 고용도항이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세가 다소 이제 회복은 됐는데 네. 여전히 10만 명대 증가폭을 하회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연속 하락이고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이거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마이너스가 아닌 건 참 다행이죠. 네. 마이너스까지도 예상을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국정감사에서 마이너스도 예상하고 있다. 근데 이제 면했어요. 6만 4천 명.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폭이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7월에 5천 명, 8월에 3천 명. 이때 심각했죠. 네. 9월에 이제 4만 5천 명 정도 됐다가 10월에 6만 4천 명. 그럼 조금 회복세가 아니냐? 30만 명은 늘어야 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 체감할 수 있겠고요. 최소한 기본 10만 명이 적신호 라인입니다. 레드라인인데 지금 그거보다 낮다는 점에서는 최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년 만에 최악의 고용률, 1999년 이래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실업률.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 그리고 좀 본질적인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게 내년 초에는 지금 KDI를 비롯해서 국책연구기관 또 민간 경제연구원들이 모두 다 사실 증가폭은 제로로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초도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출발하게 될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얘기 평론가님하고 지금 몇 개월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제 내년 1분기에도 지금 더 상태가 악화할 것이다. 오늘 상반기까지도요. 그렇죠.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 예상이 가능한 거는요. 제가 왜 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사실 올해 들어와서 청년 실업률 특히 그리고 실업률, 고용률이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름에 이제 5천 명, 3천 명 깜짝 놀랄 이제 숫자가 나왔지만 사실은 이 미리 이 얘기를 했던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대책은 성장 동력을 찾는 것 외엔 없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게 제조업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조업 일자리가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인데 사양 산업도 있고 구조조정 중인 산업도 있고 자동차처럼 지금 잘 나가다가 위기에 빠진 산업도 있습니다. 해운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간혹 수주가 이제 이 대형 선박사를 중심으로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나쁜데 IT밖에 없는데 IT 중에서도 반도체, 그것도 몇몇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 반도체 정도 외에는 사실은 전무한 상황이에요. 성장 동력이 뭐냐? 4차 산업혁명 얘기했고 혁신 성장 이야기하고 있고 한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업종이 얼마를 고용할 것인지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다 뜬구름 잡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에서 내년 1분기뿐 아니라 상반기까지도 딱 한 가지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슈퍼 울트라 예산을 책정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것 정도가 약간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6만 4천 명 중에서 한 가지는 눈여겨볼 대목은 건설업이 전환됐습니다. 지난달까지 건설업 나빴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종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반짝 살아나서 고용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좋은 것을 찾는다면 20대 고용률이 70%를 넘기면서 상당히 좋아졌다. 이게 일시적인 것이냐, 지속적인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이 정부도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해법을 찾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도 일자리 예산 또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적합한 해법이 될까요? 지금 정부와 어찌 보면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정부와 민주노총이 이제 이례적으로 부딪히는 양상이죠. 이제 어제 대검에 이제 대한 점거 농성도 있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한마디 했고 그리고 홍영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제 민주노총을 향해서 거센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계와 부딪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다시 후퇴시킬 수 있는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상당히 거센 노동계 저항이 또 예상되거든요. 네. 이걸 밀어붙이자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문제가 아닌데 소상공인 지금 심각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제 곧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확정이 됐지만 사실 이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마지막 일성이 지금 경제 위기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경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네.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논란 여야가 싸우는 게 이 상황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임금 하나 소상공인 영역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쪽에서 지금 이제 고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주로 식당의 아르바이트라든가 그렇죠. 또는 지금 이 식당, 음식 또 이 숙박 이쪽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쪽에서 일시 고용을 소소하게 늘릴 수 있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일자리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 더 큰 건 파이를 키우지 않는데 지금 임금을 어느 정도 높일 거냐, 동결할 거냐, 높일 거냐, 어디 높이고 어디는 안 높일 거냐.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이건 해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남기 지금 이제 신임 내정자죠.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혁신 성장에 주력하겠다. 혁신 성장을 빨리 작동을 해서 파이가 키워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좋아지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속도 네. 조절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혁신 성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 소득주도 성장은 이 완급 조절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긴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성장 동력을 찾아서 단기 투자라도 해서 빠르게 작동 가능한 시장 영역부터 확대해 나가는 게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지금 얘기했듯이 이 혁신 성장 그러니까 즉 기업이 뭐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은 뭐 해결책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 어렵고요. 지금 네. 아까 이제 내년 초에 그럼 살짝 이 정부의 공공근로 일자리 확대로 지표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게 네. 예산국회가 지금 치열한데 지금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20조 정도 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지금 일자리 예산이 내년 23조, 22% 증액된 것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이거 반토막 날 가능성 높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남북 경협 네. 기금 같은 걸 이제 깎겠다는 이야기인데 일자리 정책에 대한 예산과 정책,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밀고 가기에는 노동계도 지금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재계는 뭐 더 반대하고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지표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민간 시장의 고용이 늘어야 한다. 네.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신사업에 좀 투자를 해줘야 한다. 사내 유보금의 일부를 좀 풀어야 한다. 나오던 이야기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렸던 1,100조의 유동자금이 투자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이걸 이제 정부에서는 내년 예산의 일부 창업이라든가 R&D라든가 일부 반영을 해놨습니다. 근데 기업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돈이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해결해야 할 문제, 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당연히 일자리인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 상황을 타개해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